지난 2023년 2월 17일 우리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2023년 2월 22일 미 국방부에서 한미 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할 예정이고 2월 23일에는 조지아주에 있는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해군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북한은 2월 18일에 화성 15를 발사를 하고 2월 20일에는 600mm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하며 반발을 하며 김여정은 국가의 고위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저질스러운 용어를 사용을 해가며 대한민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발표를 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북한이 이리도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DSCTTK라는 영어가 어렵습니다. DSC는 억제전략위원회의 머릿글자입니다. TTX는 도상연습의 머릿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약자로 쓰여진 이 말의 뜻은 전략적으로 무엇인가를 억제를 하는 위원회가 지도나 서류 등을 펴놓고 책상에서 무엇인가 연습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 DSCTTX를 확장 억제 또는 핵우산이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역시 뭐가 뭔지 헷갈리기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억제 이론을 먼저 거론을 해야 합니다. 이 이론은 1966년도 토마스 쉘링이 주장한 것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의 방위력이 약한 어떠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전력이 더 강한 적대국에 예기치 않은 공격에 대응을 해서 공격하려고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를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 약한 국가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적국의 입장에서는 이 약소국의 보복 공격에 의한 위험으로 쉽게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억제에는 직접 억제와 확장 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 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 대상입니다. 미국 이외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것을 확장 억제라고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 또는 일본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개념입니다. 한국은 1978년도에 처음으로 핵우산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그 명문화가 되었고 확장 억제 대상으로 명문화가 된 것은 2006년도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면 현재 화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2023년 2월 17일 우리 국방부가 배포를 한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우선 회의 참석관은 우리 측에서 국방정책실장인 허태근 예비역 준장과 미국 측에서는 시타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 핵 WMD 대응 부차관보입니다.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한미 양국의 정보 공유 및 협의 절차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시에 한미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도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억제 수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전략폭격기 B-2나 B-52, 전략 핵 잠수함 SSBN 등 3가지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2023년 2월 23일 회의에 참가를 했던 한국 대표단이 조지아주에 있는 킹스베이 미 해군 기지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킹스베이는 태평양이 아니고 대서양 쪽에 위치를 합니다. 왜 킹스베이를 방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곳에는 미 해군 대서양 함대 예하로 전략 핵 잠수함인 오하이오급을 운용을 하는 제10 잠수함 전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표단은 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기지를 방문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확장 억제로 동원이 되던 이 전략 자산은 주로 B-52와 B-1B 등 폭격기였습니다. 괌에서 출발을 하는 폭격기는 현지에서 암약을 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오열들이 이륙과 거의 동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도 비닉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미 본토에서 출발을 하는 폭격기의 경우는 장거리 비행으로 공중 급유를 해야 되고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있으며 레이더의 탐지가 되어서 이 조기 경보가 발령이 되므로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위협에는 폭격기를 동원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유사시나 실제 전시 상황에서 폭격기를 운용을 하는 것은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폭격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한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 해군은 총 18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을 합니다. 보유한 18척의 배치 현황은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한 SSGN은 태평양에 2척, 대서양에 2척, 총 4척이고요.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한 SSBN은 태평양에 8척, 대서양에 6척, 총 14척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평양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숫자가 대서양보다 더 많습니다. 이 오하이오급 SSBN에는 파괴력 90킬로톤인 W76-1 핵탄두를 기준으로 14발이 장착이 되는 그리고 12,000km를 날아가는 UGM-133A 트라이던트 2라는 탄도미사일을 20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 280개의 핵탄두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태평양에 8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8척의 잠수함에 실려있는 핵탄두의 숫자는 W76-1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240개나 됩니다. 북한을 억제하기에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남을 양입니다. 또한 작전구역, 태평양이라고 하는 작전구역이나 배치된 핵탄두의 숫자와 현황으로 볼 때 한국 대표단은 대서양 쪽에 조지아주 킹스베이가 아니라 워싱턴주, 태평양 쪽인 워싱턴주 키시샵에 있는 벵걸 해군기지를 방문을 해야지만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대표단을 대서양 반대쪽, 태평양의 반대쪽인 대서양의 킹스베이로 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미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10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 이외에 지휘 계통이 다른 대서양 사령부의 8척도 유사시 한반도 전구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즉 미 해군이 보유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18척 모두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태평양에 있는 전력으로도 충분한데 대서양까지. 그 질문의 답은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와 화성 17을 공개를 하고 발사까지 하며 그 성능을 보여주면서 선전을 한 이후 미국의 대북한 핵 억제 전략은 그동안에 유지를 해왔던 확장 억제가 더 이상은 될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직접 억제와 확장 억제의 차이를, 즉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스스로 떠버리고 실제 사정거리도 18,000km가 넘으므로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해 북한을 그동안에 확장 억제 카테고리에 넣어 놓았다가 이제는 직접 억제 카테고리로 변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국방부와 언론은 확장 억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을 직접 억제 전략으로 상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 대표단을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의 킹스베이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만으로 국한이 된 안보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 문제가 현실적인 안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와 세력이라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북한 노동당 집단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완전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